자, 실전 모의고사 10회 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할 텐데 보시면 이런 느낌이야. 좀 쉽지 않았다. 어렵다. 그러니까 근데 엄청 어려워? 엄청 불수능 수준이야? 그렇진 않아.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1등급 받기가 좀 어려운 시험.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앞에는 풀만 하다가 뒤에 가서 go to the hell 하는 느낌으로 문제가 풀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정신을 잃고서 뒤에 마무리를 좀 하기가 어렵다.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8번부터 24번까지는 어떤 느낌이야?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애매한 느낌이야. 그냥 풀면 풀 수 있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29번 어법 문제 어려웠어. 그러니까 답은 맞출 수 있었지언정 뭔가 확신해가지고 이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어. 그 다음에 30번 문제 요거는 글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보기가 특히나 B번에 프로 유머를 보는 순간 찢어버리고 싶어. 뭔 말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치사하게 보기를 어렵게 줌으로써 문제 난이도를 높은 거지. 그래서 약간 치사하지만 글 자체는 어렵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1, 2, 3, 4의 빈칸인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개에서 3개까지는 맞춰야 되는 빈칸이었어. 그러니까 글 자체가 평이한 편이었고 길지도 않았고 조금 답 고르는 게 어려울 수 있었으나 그래도 맞춰야 되는 유형이었다. 35번 쉬었고 문제는 여기야. 순서별과 문장 삽입에서 거의 크리티컬 go to the hell이 여기서 나와요. 특히 36번은 거의 죽으라는 문제 같아. 내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문제 퀄리티가 썩 좋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어려워. 37번이 그나마 풀만하고 좀 길지 근데 대신에. 그리고 38, 39에서 다시 한번 벽을 느끼면서 시간을 허비한 상태에서 풀라고 하니까 끝났어.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어렵진 않았으나 중간중간에 어법 문제, 그 다음 30번 문제 빈칸에서 약간 좀 힘을 풀다가 뒤에 가서 순서별 삽입 문제, 특히 간접쓰기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29번부터 가보자. 보면은 어휘를 정리할 건데 보세요. 명사 후치수식 없고 이거 정리할게요. 바로 뭐냐면 명사가 있어. 그 다음에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어구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어구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전명구. 그 다음에 투부정사, ing, pp 이런 친구들이 있지. 됐어.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WH로 시작하는 which 같은 친구들 아니면 that 같은 친구들, whose 같은 친구들이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가 있을 때 뒤에 이러한 형태들이 있으면 여기까지를 하나의 형태로 덩어리로 인식을 하자.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해. 알겠어? 다시 명사 뒤에서 전명구, 투부정사, ing, pp, wh에 관한 것들 뭐 which, whom, whos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절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니까 형, 용, 사, 구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건 절을 포함하는 거니까 동사를 포함하는 거니까 형용사, 절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끝. 두 번째 lead A 투부정사인데 보세요. 얘가 오형식 동사고 lead가 목적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야 understand? 그래서 해석할 때 A가 뭐뭐 하도록 이끌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야. 됐습니까? 세 번째 거. 이게 어려워. 봐봐. 콜 때리지 않니? ascribe도 마찬가지고 attribute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세요. 잠깐만. 얘가 어렵지. attribute. A to B는 똑같아. 그럼 우리한테 유명한 건 뭐냐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건 엄청 유명하지. 그치? 탓으로 돌리다. 근데 이렇게 쓰일 때도 있지만 어떻게도 쓰이냐면 잘 보세요. 2번이 그런 경우인데 A에게 B가 있다고 생각하다야.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뜻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잘 나와요. 은근히. A에게 B가 있다라고 생각하다. A에게 B가 있다라고 생각하다. 마치 ascribe가 attribute가 think of, consider 같은 그런 느낌이야. 뭐 해야 돼? 무조건 암기야. 다시 한 번만. ascribe A to B 하면 A에게 B가 있다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정리해보자고. 알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포인트는 요 포인트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그래.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진짜 도움되는 건 뭐다? 어휘가 진짜 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거 알면 그냥 맞추는 거거든. 사실상. 가볼게요.
nest construction, 둥지를 짓는 것, 둥지 틀기. 그 다음에 food storage, 음식 저장. 뭐를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음식을 저장하는 것.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long journeys인데, 그러니까 긴 여정인데, 여기서 accomplished가 성취했다의 동사가 아니라, 왜? 성취했으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뭐를 성취했으면? 동사였으면 성취했다 무엇을일 거 아니야. 근데 뒤에 전면부 있는 거 보니까 성취된 혹은 완주된 여정이지. 누구에 의해서? 몇몇 종의 물고기나 새에 의해서 완주된 기다란 여정들. 그리고 배치인데 아래 배치지. 됐습니까? 아, 보니까 요 명사는 뒤에서 PP 형태, ED 형태가 꾸며주면서 뭐뭐된, 뭐뭐진이라는 뜻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래 배치들인데 얘가 네 번째 주어가 되는 것이고, 뭐에 의한 거냐면 by insects, 전면구가 앞에 있는 것들을 꾸며주는구나. 벌레, 곤충, 벌레들에 의해서, 곤충들에 의한 아래 배치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en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충분한 영양분을. 그들을 위해서니까 이 그들은 누가 되겠어? 이 알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요 주어 4개에 대한 동사가 뭐야? 얘가 되는 거죠. 예시입니다. 뭐의 예시냐면 of the type of behavior, 행동의 어떤 유형의 예시가 됩니다. 그렇구나. 어떤 행동이냐면 다시 명사가 이렇게 있고 which가 꾸며주는구나. has always led, 항상 이끌었던 어떤 사람이 뭐 하도록? ascribe, 생각하도록.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면 몇몇 종류의 이유나 지혜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한 동물들에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이끄는 행동 유형의 예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 문장을 전 처음 보고 이해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말 하산해. 그냥 진짜로. 근데 이 문장을 보기까지 병렬도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도 이해를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lead A to 부정사 A가 뭐뭐 하도록 이끌다, 유도하다. 그 다음에 ascribe A to B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뿐만 아니라 A에게 B가 있다라고 생각하다의 뜻까지 이해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야. 다시 한번. 어떤 거냐면 항상 이끌어온 거야. 사람이 뭐 하도록? 생각하도록 이끌어온 거야. 몇몇 종류의 이성과 지혜가 이러한 동물들에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행동 유형의 예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둥지를 트는 걸 보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음식을 저장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물고기나 새들이 완주한 긴 여정 같은 걸 보니까 그리고 알을 배치시키는 걸 보니까 곤충들에 의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 알들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과 곤충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걸 보니까 이게 예시더라고요. 어떤 예시야? 행동 유형의 예시야. 어떤 행동 유형이냐면 항상 이끌어왔던 사람이 생각하도록 이끌어온 거야. 이런 어떤 종류의 이성과 지혜가 이러한 동물들에게도 사람처럼 있구나 이런 말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뭔가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 동물들에게도 사람과 같은 이성과 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알겠지? 자, 요 문장이 포함된 지문 29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법은 뭐가 중요하다? 어법적인 문법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항상 해석과 문장 구조 분석. 구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푸는 게 문법이 중요한 것은 학교 내신이고 그 다음에 수능어법에서는 문제를 푸는 태도 그냥 슥슥슥 날림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가 배치된 문장의 구조 분석이 어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정확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특히나 1번과 몇 번이야? 3번은 해석을 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됐습니까? 가볼게요. 그러니까 어렵지. 봐봐. 우리는 종종 놀라요. 뭐에 놀라냐면 어떤 목적성과 정확성, 몇몇 동물들의 행동에 대한 목적성과 정확성에 놀라곤 합니다. 뭐 할 때, when directed, 뭐뭐 하려고 할 때 이 말이야. direct가 뭔가를 향해 가는 거니까 어떤 걸 목표로 할 때 이런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빠져 있는데 주어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목표를 할 때야?
앞에 있는 이 동물들이겠지.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목표로 할 때 이란 말이야. They are directed. 어느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냐면 보존하는 걸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을 때 몇몇 동물들의 행동에 대한 정확성과 이 목적성에 놀란다 이 말이야. 아, 동물들도 목적성이 있고 어떤 행동에 대한 정확성이 있구나. 됐습니까? 뭐 할 때? 보존하려고 목표로 할 때 됐습니까? 무엇을? 그들 스스로를. 봐봐. 제기대명사 여러분들이 동작에 대한 주체, 이 동작에 대한 주체 A와 동작을 받는 대상이 똑같을 때 이 자리에 쓰는 거 아니야, 그치? 나는 나를 사랑해. I love myself 아니야. 왜? 동작의 주체와 대상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보존을 하는 주체가 누구야? 동물들이지. 누구를 보호해? 대상이 누구야? 동물들이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이 의도하지. 뭐 하려고? 지들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mselves가 괜찮죠. 오케이? 둥지 틀기, 겨울을 나기 위한 음식 저장, 그 다음에 긴 여정, 이러한 동물, 새들에 의해서 수행된, 그 다음에 알의 배치, 그 곤충들에 의한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그 알들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알의 배치들 주어가 1개, 2개, 3개, 4개니까 주어가 몇이야? 4개니까 복수 형태. 괜찮죠? 됐습니까? 끝. 넘어가 3번. 그러니까 친구들 being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and가 있지. 봐봐. 그러니까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병렬이 진짜 겁나 중요한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and가 있거나 but가 있거나 or가 이렇게 있을 때 뒤에 빈칸이 이렇게 있는 거야. 되십니까? 그러면 요거는 빼박 뭐다? 병렬이다. 지금처럼 ing가 있을 때 앞에도 ing가 있을 건데 얘랑 해석이 일치해야지 정답이야. 다시. 앞에 ing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ing 해석과 얘의 해석이 올바르게 맞아야지 얘가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앞에 동사도 있어. 동사 원형. 그런데 해석해보니까 얘랑 걸리는 게 아니라 얘랑 걸려. 해석이. 그럼 얘랑 걸리니까 동사 원형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병렬 이코로 무조건 뭐다? 무조건 해석이다. 이걸 하지 않고서는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게끔 되니까. 됐습니까? 가볼게요. 처음부터 볼게요. 여기 더 면밀한 연구인데 뭐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하지만 보여주었어. 그것에 엄격하고 융통성 없고 본질적인 본성, 선천적인 본성을 보여준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비록 유용하고 어떤 목적을 보여줄지라도 그러한 행동들은 수반하지 않는데 어떤 통찰력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어떤 동물의 어떤 일부에 대한 통찰력을 수반하지 않는데. 그리고 being이야. 뭐지? being 뭐랑 걸리는 거지? 봐봐. 만약에 얘가 지금 동명사니까 ing니까 걸리면 by 뒤에, by란 전치사 뒤에 명사. 여기도 동명사니까 명사 아니야. 그러면 통찰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랑 걸리는 거면, by에 걸리는 거면 수행되는 것을 자동적인 방식, 즉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에 의해서 수반되지 않는,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병렬될 수 있는 형태가 얘밖에 없어. 됐습니까? 근데 해석해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봐봐. 그러한 행동들이 어떤 동물의 일부에 있는 통찰력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행됩니다지. 자동적인 방식으로. 통찰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명사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사끼리의 병렬이야. 그래서 are not accompanied and are performed 됐습니까? 이러한 행동들은 통찰력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인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 말이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해석으로. 다 엄청 중요해. 선생님이 지금 어법 인사이드 아웃 수능편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병렬이 겁나 나온다고요. 수능에서. 그러면 병렬일 때 쓱쓱 형태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얘랑 친구인 얘와 해석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 by insight와 by ing가 걸리는지를 봐야 돼. 아니면 다른 것과 병렬이라고. 그러니까 병렬이 어려우면서 반드시 해석을 요구한다. 이거를 꼭 적어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
답은 3번이고 4번까지 갈게. 봐봐. 이러한 종류의 행동은 came to be called, 불립니다. 봐봐. to be, pp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투부정사,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보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종류의 행동이 부르겠어, 불리겠어? 불리겠지. 그러니까 to be called instinctive, 본능적인 것이라고 불린다. 괜찮죠? 됐습니까? 참고로 come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면 어떤 뜻이냐면 뭐뭐 하게 된다야. 그래서 이걸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는 게 포인트.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종류의 행동은 뭐 하게 되냐면 불리게 됩니다. 본능적인 것을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5번 갈게요. enable은 친구들 가능하게 하는데 명사를 쓰고서 뒤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는 게 패턴이고 외워야 돼. 그냥 이거는요. 알겠어? 그래서 엄마야 마음 아파. 안 부러졌기를. 오 그렇군. 얘가 뭐뭐 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게 가능하게 합니다. 동물이 뭐 하도록? 적응하도록. 괜찮죠? 됐습니까? 그래서 5번도 정답 보시면 되고 답은 3번이다. 끝!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솔직히 그냥 이런 거 개념 하나 알면 풀리는 것들 많단 말이야. 그런데 수능에서는 어떤 경향성이 있다? 해석을 하지 않고 구조 분석을 하지 않고 정말 속된 말로 날로 먹으려는 그 풀이법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뒤통수 맞기 좋다는 거지. 물론 그런 보기들도 한두 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답이 되는 보기들을 보면은 전부 다 구조 분석과 해석에 근거한다. 특히 병렬 혹은 대명사 같은 건 더더욱 그렇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법 실력을 키운다라기보다는 어법 문제를 푸는 그 인사이트, 그 태도를 갖다가 바꾸시는 게 중요하다. 빨리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보면서 구조와 해석을 기반으로 가자고요. 문제를 빨리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야?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인식을 갖자고. 알겠어? 오케이. 3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3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인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글 자체가 어려워? 안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빈칸에 뭘 넣을지를 기준을 못 잡으면 얘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봐봐. 결국에는 빈칸에 뭐 넣지? 이거를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 봐봐. 그러니까 사실상은 한 글에는 하나의 소재, 하나의 주제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얘기만 할 건데 어떻게 쓰냐면 분명히 같은 말이거든. 근데 다르게 표현해. 다른 표현이야.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니까 다른 말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문에서 요것만, 즉 영어로 말하면 패러프레이징인데 요것만 잘 이해를 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요걸 인식 못하니까 어렵게 보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 일단 어휘부터 가겠습니다. 봐봐. keep in mind 별거 없고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뜻이 명심하다 이 뜻이야. 명심하다. 타동사입니다. 두 번째. 봐봐. 이런 거지. 문장에서 ing로 이렇게 시작해.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떠올리셔야 돼. 첫 번째 뭐냐면 얘가 문장에서 동명사로 쓰여가지고 뭐라고? 동명사로 쓰여가지고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와 얘가 분사구문이라는 형태로 쓰여가지고 얘는 주어가 아니라 수식어이고 뒤에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있겠구나. 이 두 가지 인식이야. 차이를 보자 하면 구조의 차이가 크겠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컴마의 유무로 보셔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동명사일 때 얘가 주어니까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맞아? 얘는 분사구문일 때 주어가 아니니까 컴마를 이렇게 쓴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결론은 문장 맨 앞에 ing가 이렇게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니까 뒤에를 슬쩍 본 다음에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하시면 돼. 알겠어? 그래가지고 동명사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 분사구문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ing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빼박 그냥 해석을 뭐뭐 하는이나 뭐뭐 하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됐습니까? 마지막 잘 나오는 표현이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devote나 아니면 dedicate나
혹은 commit 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A to B가 있으면 빼박 무슨 뜻이냐면 A를 B에 헌신하다 이 뜻이야. 헌신하다. 끝. 요거를 통해서 문장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이 문장이 어려워 쉬워? 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오는 문장들이 다 만만치가 않은 문장들이란 말이야. 보면은 앞에서 일단 ing가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얘가 동명사인지 분사인지가 궁금하다 이거야. 보니까 길어 왜 이렇게? 근데 고맙게도 이게 딱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다? 분사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크게 묶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자고. 됐어? 그러니까 얘가 끝나는 시점에 동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분사라는 신호지. 알겠어? 그러면 명심하는 것이 아니라 명심하면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좋아. 가볼게. 여기 길어. 명심하면서 무엇을 명심하냐면 잠깐만 여기까지 긴 것 같은데 이렇게 됐습니까? 자, 당신이 평가, 판단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됐어? roughly 대략 70%는 뭐에 대해서? 학문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30%는 뭐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엑스트라니까 바뀌지. 뭔가 이외에. 그러니까 커리큘러 바뀌니까 뭔가 특수한,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수한 활동들이 결합된 상태로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 뜻이야. 70%는 뭘로 받고? 학문적인 거, 아카데믹. 그 다음에 30%는 뭔가 특수하거나 개인적인 활동들 이런 걸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 뜻이야. 다시 한 번만. 명심하면서 무엇을? 당신이 판단받을 것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70%는 학문적인 거, 그리고 30%는 개인적이고 특수한 활동들이 합쳐져 있는 상태로 이 말이야. 70%는 이거, 그 다음에 30%는 이것이 결합된 합쳐진 상태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됐습니까? 너는 should try라고 하면은 뭐뭐 해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는데 하나를 보겠습니다. 헌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략적인 그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당신의 대답에 헌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건 70% 보니까 여기다가 7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는 행동으로 보는 거니까 3에 해당하는 노력과 시간을 여기 액티비티에 투자를 하라 이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인터뷰를 볼 때 1시간이 있으면 한 43분 정도, 42분 정도는 여기 투자하는 것이고 한 18분 정도는 여기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죠. 됐습니까? 마지막 명심하면서 당신이 판단받을 것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70%는 학문적인 것 그리고 30%는 개인적이고 특수한 활동들이 결합된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 비율만큼 당신도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당신의 대답에 쏟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소서 30, 수능 50 이러면 수능을 2분의 1 공부하는 것이고 자소서를 30분 하는 것이고 면접 20 하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 까보겠습니다. 힘들어. 봐봐. 일단은 연결사가 있어 없어? 연결사가 없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빈칸도 마찬가지로 빈칸이 연결사를 먼저 좀 확인하시고 연결사, however 같은 거 없으면 빈칸 문장을 보고서 타겟팅이야. 타겟팅이라는 게 여기 뭐 넣지? 이 빈칸에 뭘 넣지? 여기 빈칸 문장 어디 있어? 여기죠. 여기. 이 문장을 읽고서 여기에 뭘 넣으면 좋지를 확인하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가서 글을 읽는데 여기서 뭘 잡아? 근거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 말을 보고서 혹은 이 말을 보고서 이 말이 여기 들어갈 말과 똑같은 말이구나. 이걸 인식한 상태에서 답을 쓰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가볼게. 이것은 정확한 과학은 물론 아니야. 그렇지만 당신이 만약에 전체 45분을 말하는 데 쓴다면 뭐에 대해서 당신의 rock climbing, 클라이밍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쓴다면 인터뷰어, 면접관은 생각할 거야. 너가 빈칸하다고.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가 주구장창 클라이밍 하는 것만 얘기를 하면 면접관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가볼게요. 비록 당신이 쓸 필요는 없지만 몇 주간을 온 캠퍼스 인터뷰에 어떤 인터뷰를 준비하는데 쓸 필요는 없지만 뭐를 위해서?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does help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이 뜻이지. 그러니까 몇 주간 할 필요는 없지만 준비를 하면 도움은 돼 이거야. 명심하면서 당신이 판단받을 것이라는 것을 대략 70%는 학업적인 거, 30%는 개인적이고 특수한 활동들이 결합된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당신은 헌신해야 돼. 대략적으로 그 퍼센테이지 70은 아카데믹, 30은 뭐? 활동들에 집중을 해야 돼. 잠깐만 친구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카데믹이 나와. 70%. 그 다음에 30%는 뭐야? 개인적이고 특수한 활동들. 요거 두 개 아니겠습니까? 이거 두 개를 결합시키는 거냐. 그쵸? 이것은 exact science, 정확한 과학, 7대3이 정확한 과학은 물론 아니지.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45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데 쓴다면 당신의 락 클라이밍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인터뷰어가 생각할 거라고 당신이 어떻다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야. 물론 해석이 좀 어렵긴 하지만 글은 대충 이해가 돼. 근데 뭐 할지를 잘 모르겠어. 왠지 알아? 타겟팅이 지금 여기서 비슷한 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까지 읽어볼게 일단은. 이것은 넘버원 미스테이크가 가장 큰 실수인데 학생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래. 그들은 fall all over 하면 뭐 이렇게 뽐내다 이런 뜻이야. 자랑하다. 그들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뭐 하면서? 노력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리더십과 재능을 뭐 할 때? 그들이 헌신해야만 할 때. 어디다가? 더 많은 시간을 그들의 학업적인 부분에다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초록색을 그릴 때 얘는 뭐야? 파란색이야? 아니 초록색이야? 아니 빨간색이야? 초록색이죠. 스콜러리 학문적인 사이드니까. 반대로 리더십이나 탤런트는 뭐야? 얘는 활동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리더십과 재능을 뽐내는 데 집중해가지고 이런 거 무시한다는 거 아니야. 더 올라가 볼까? 여기서 락 클라이밍에 대한 사랑은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뭐야? 이거는 활동이야? 학문이야? 당연히 활동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45분 내내 주구장창 이 얘기만 계속하면 인터뷰어가 뭐라고 생각할 거야? 아, 너가 파란색이 없구나. 파란색이 이 색이 없구나. 너 빨간색 몰빵이구나. 이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비율을 7대3 어떻게 나눠야 되는데 계속해서 빨간색 이야기만 하면 인터뷰어는 파란색은 없고 빨간색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락 클라이밍이 왜 나오지? 이 생각을 했으면 문제가 안 풀리지. 갑자기 여기서 왜 리더십이 안 풀리지. 그러니까 아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이어지는구나를 느껴야 돼. 됐습니까? 여기서는 빨간색이 몰빵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하니까 파란색이 없다라고 느끼거나 빨간색이 몰빵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겠죠. 됐습니까? 빈칸을 볼 때 연결사를 봐.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겠구나가 느껴져요. 그 상태에서 빈칸 문장을 보고서 타겟팅을 해. 뭘 넣으면 좋을까? 근데 읽었을 때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왜 클라이밍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읽어보니까 알겠어. 그리고 글을 읽을 때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를 근거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보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근거라는 게 별거 없이 지문에 있는 말을 근거로 했을 때 종합해 보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겠냐를 보니까 여기서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가 있을 때 지문의 어떤 빈칸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B에다가 빨간색이 몰빵을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빨간색 몰빵이구나. 파란색 없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끝. 보겠습니다. 학문적인 것이 없다. 활동만 많이 한다. 둘 중에 하나겠지. 몇 번이야? 1번. 어려움 나온 적 없고요. 균형 잡힌 학교생활 어디 있습니까? 많이 신경 쓰지 않는데 뭐에 대해서? 아카데믹. 그쵸? 아카데믹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구나가 되겠죠. 학교에 적합한 사람 됐고요. 그 다음에 재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B가 없다는 거니까 반대말이지. 이거는 반대복이고요. 답은 3번 이렇게 간다고. 됐습니까? 아, 문제를 풀 때 뭐가 중요하다. 빈칸에 대해서 뭐가 들어갈지
지문을 읽고 근거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일종의 기준이라고 하지. 이 기준이 없으면 보기가 헷갈릴 것이고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 요거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갈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문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얘가 뭘 가리키는 걸까를 고민해 보였으면 아 얘가 얘랑 똑같은 말이구나. 그러니까 얘의 몰빵이니까 반대인 얘가 없구나. 아카데믹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가서야죠. 됐습니까? 자 38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 39가 겁나게 어려워요. 특히나 뭐라고 할까? 선생님이 36번부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36부터 39까지 뭐를 고를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제일 어려운 거는 36번이 제일 어렵기는 해. 그 다음에 38번이 어려운데 수능과 가장 비슷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38번과 9번 두 개를 풀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삽입이 친구들 문장 삽입이 2019학년도 이쯤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어려워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근거를 협소하게 주는 거지. 아니 고작 이거를 보고 답을 맞추라고? 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보고는 이해가 돼. 그런데 문제를 직접 풀 때 긴장감을 느끼고 시간이 없을 때는 풀 수 있을까 싶은 거지. 그러한 형태로 난이도를 갖다가 높인다. 요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평가원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것에 적응해가지고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하기 좋은 문제가 38, 39번이라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가볼게. 어휘 정리하면은 게이스가 응시하다. 속된 말로 꼬라보다는 건데요. 게이스, 얼터네이션 변경이나 교대니까 번갈아 가며 보기야. 게이스는 응시하는 거, 얼터네이션은 변경 혹은 교대니까 번갈아 가면서 보는 것을 게이스 얼터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referential이야. 이거는 참고의 라는 뜻 아니면 가리키는 뭔가 지시하는 이라는 뜻으로 보면 끝이야. 그 다음에 요 지문에서는 요 뜻으로 가리키는 이란 말로 쓰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whether A or B는 A이든 B이든 상관없이 이 말이야. A이든 B이든 상관없이 이고 그 다음에 요 절 자체가 부사절이야. 부사절. 이렇게 보시면 끝. 됐습니까? 가보자고. 빨리 지나가고 우리 문제를 풀고 싶어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뭐냐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용했어요. 뭘 사용했냐면 gaze alternation. 무슨 말이야? 번갈아 가면서 보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짝대기 대시라고 하는데 즉 이란 말이지. 즉 번갈아 가면서 보는 게 뭐냐면 looking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보는 건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뭐에서부터? 휴먼에서부터 바나나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 봤다가 바나나 봤다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랑 바나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서 보는 것을 사용했다. 이 말이네요. 그 유인원들은 즉 침팬지들은 utilized 활용했습니다. 무엇을? The same types. 똑같은 종류의 가리키는 뭔가 지시하는 의사소통을 갖다가 사용했습니다. Whether A or B니까 그 바나나가 눈에 보이든 아니면 숨겨져 있든 시야로부터 가려져 있든 상관없이 가리키는 뭔가를 지시하는 의사소통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알겠죠? 오케이. 문제 갈게. 문장 삽입을 푸실 때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문에 집중하시는 거야. 지문에 집중한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제시문이 있고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시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집중하는 거야. 원래 거의 대부분이 제시문에 있는 단서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틀린 방식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원래 1번부터 5번 5개 중에 하나 어딘가에 있던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답이 2번이라고 했을 때 원래 제시문이 2번에 있었으니까 얘가 올라가는 순간 이 사이가 어색해질 거라고. 맞니?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문이 어디지를 넣기보다는 어디가 어색하지를 보는 게 먼저라고. 알겠습니까? 그걸 두 글자로 우리가 단절이라고 해요. 단절. 보기마다 단절이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시는 거야.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뭐 지시어, 대명사 같은 것도 그렇고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단수 명사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런데 2번을 지나갈 때 갑자기 these야. 이러한 명사들이야.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여기는 단절이 있으니까 답이 2번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서 제시문을 보시면 복수명사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갖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집중해서 보기마다 단절이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면서 간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단절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두 번째 제시문과 지문에 공통된 소재 혹은 단서 혹은 해석까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 있는 말과 지문 어딘가에 있는 말이 닮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붙어 있을 거니까 소재가 일치하는 곳 혹은 이러한 단서가 일치하는 곳 심지어는 해석까지 일치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눈으로 보기에는 단서가 제일 쉬우니까 얘가 제일 쉽지만 얘가 아니라 소재나 해석으로 가시면 훨씬 더 어려워져. 근데 이 문제가 소재와 해석까지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됐습니까? 가볼게요. 무슨 말인지. 친구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서 these findings가 있으니까 쌤 이러한 결과들이니까 요 제시문 앞문장에 결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얘를 갖다가 그럼 결과가 어디인지 보면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려워요.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결과라는 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번 앞에도 있을 수 있고 3번 앞에도 4번 앞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다고. 어려운 풀이법이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단서를 갖다가 꽂으려고 하지 말고 지문에 집중해가지고 일단 단절이 있는지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포인트를 좀 보신 다음에 단절이 없으면 제시문에 있는 단서, 아까 했던 단서, 소재를 보고서 문제를 풀자고. 알겠습니까? 가볼게. 이러한 발견들은 보여줘. 침팬지의 능력인데 영향을 주려는 능력이야. 어디에다가? 관찰자의 지식의 상태, 어떤 인식의 상태에 영향을 주려는 노력에 주려는 능력을 보여준대. 이러한 경우에 봐봐.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결과들이 다 단서가 될 수는 있겠지. 됐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다른 종들의 멤버가 그렇대. 그러니까 읽고서 뭔 말인지 알겠거든? 아무튼 결과를 보니까 침팬지의 능력이 있어. 그게 관찰자의 어떤 지식, 인식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 경우에는 다른 종의 멤버구나. 그렇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읽어도 읽기 시작하는 순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문에 집중을 해보자고 하겠습니다. 침팬지는 일반적으로 시각적이거나 텍타일 밑에 있죠. 촉각의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포머라는 것은 얘겠지. 시각적인 것은 뭐 할 때 쓰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집중을 하고 있을 때고 그 다음에 후자, 촉각은 주의력 있는 상태, 어떤 그 받는 사람의 주의 상태에 상관없이 촉각의 능력을 쓴다는 것이. 됐습니까? 그렇군. 시각적 제스처의 연구에서 한 쌍의 케이지에 갇힌 침팬지들이 바나나를 본 거야. 이게 놓여 있는데 어디에? 그들의 out of니까 reach, 도달 범위 밖에 있는 걸 안다. 바나나가 실험실에 있는. 그리고 그들은 설명하려고 했지. 인간 실험자한테 어떻게 그 바나나를 그들을 위해서 갖다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왜? 내 침팬지인데 안다니까 갖다 줘. 이거 아니야. 인간이 방에 들어왔을 때 각각의 침팬지가 손을 쭉 뻗어. held out해. 팜, 손바닥을 위로 한 상태로. 이게 클래시컬한 어떤 구걸 제스처죠. 좀 도와줘. 이거. 그리고 그들은 포인트 가리킵니다. 머리 쪽에서 과일을 향해서 가리킵니다. 머리를 가지고 전체 손을 가지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인덱스 핑거, 두 번째 검지손가락을 가지고 가리키는 거야.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 없어? 딱히 없죠. 야, 단절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안 느껴져. 그들은 누군데? 알겠지? 그들은 또한 사용합니다. 이렇게 번갈아 보는 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인간 한번 보고 바나나 보고 이런 식이죠. 인간한테 눈치 주는 거야. 야, 바나나 이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유인원들은 똑같은 종류의 가리키는 의사소통을 사용합니다. 바나나가 눈에 보이든 아니면 시야로부터 가려져 있든 상관없이. 침팬지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 어떤 마음, 정신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친구들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이거 왜냐하면요. because야. 알겠지? 왜냐하면 그들은 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의식적인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줄은 사실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이 끝나. 그러니까 읽는 순간 멘탈이 바르르 무너지는 멘붕이 온단 말이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사실 단절이 느껴지고 사실 떠나서 단절이 이렇게 그냥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면 제시문을 다시 보시고 지문과 일치하는 소재, 지문과 일치하는 단서, 지문과 일치하는 해석을 보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기서 this findings가 있을 때 결과가 어디 있어? 결과. 그들이 번갈아 보는 것도 결과 아니야? 얘네들이 똑같은 종류의 가리키는 의사소통하는 것도 결과 아니야? 위에도 이거 결과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결과야. 그러니까 얘를 쓸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려워. 뭐라고 하냐면 근데 침팬지가 능력이 있대. 어떤 능력이야? 관찰자의 어떤 인식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관찰자의 인식의 상태. 관찰자의 인식의 상태, 지식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게 이 글의 소재야. 제시문에. 이 말과 비슷한 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식, 여기죠. 왜냐하면 침팬지들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대. 다른 사람들의 의식적인 인식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유감스럽긴 하지만 사실 시험 볼 때 이걸 잡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풀고 나서 선생님이 해설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정답의 근거다라고 하는 게 나도 좀 아쉬워. 근데 풀 수 있는 근거가 그거밖에 없어요. 앞에가 this findings 아닙니까? 맞지. 맞는데 여기도 finding이 있고 여기도 finding이 있으니까 이 단서를 보고서 찾기는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재와 해석이 가야 되는데 소재가 관찰자의 인식 상태에 침팬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왜? 침팬지가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식 상태를. 그러니까 해석도 일치하면서 소재까지 일치하는 게 5번밖에 없다. 이 말이야.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올 수 있구나를 인식하셔야 돼. 이렇게 어렵고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근거가 협소하기 때문이구나를 인식한 상태에서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39번도 조금 더 쉽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네. 가볼게요. 짜자잔. 보시면 전면구 조동사인데 동사 주어인데 전면구가 문장 앞에 나오면 동사와 주어가 바뀔 수 있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동사 주어로. 그러면 전면구에서 동사한다. 주어를. 됐습니까? 미안해. 주어가. 끝. 그러니까 내가 덧칠한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전면구 있어. 전면구 해석해. 전면구에서 동사한다. 주어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끝. 두 번째. while which별 해석인데 잠깐 보세요. while이라는 게 친구들 문장 앞에 이렇게 while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컴마가 이렇게 찍히고 중간에 while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중간에 컴마 없이 나오는 게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고. 알겠어? 첫 번째, 맨 처음에 있는 것은 첫 번째 뜻이 뭐뭐일지라도요. 얘가 1번 뜻이야. 두 번째가 뭐뭐 동안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컴마가 있으면 반면의 뜻이야. 사실상 일지라도와 똑같은 뜻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컴마 없이 스무스하게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안의 뜻이죠. 정리하면 끝. 됐습니까? highly는 뜻이 부사고 그 다음에 품사가 부사고 뜻은 매우 very랑 똑같은 뜻이다. 정리하시면 끝.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봐봐. 그러니까 봐봐. at the wide base. 그러니까 넓은 지하에는 이 말이지. 전면구지. 그 다음에 동사 있잖아. 이렇게. 주어가 얘야. 그러니까 넓은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많은 직업들이 있다. 뭐를 가지고 있는 유소가 아니라 하이스쿨, 그러니까 고등학교 체육팀을 가지고 있는 체육팀에 대한 많은 직업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맥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바닥층을 보니까 전면구
많은 직업들이 있다. 뭐에 대한 많은 직업이냐면 유소년 혹은 고등학교 운동선수 팀을 갖고 있는 많은 직업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컴마 while이니까 뭐라고? 반면에 at the narrow top, 좁은 팁, 꼭대기에는 몇 안 되는 매우 부러움을 사는 직업들이 있다. 이 말이야. 얘가 동사, 얘가 주어야. 뭐를 가진 거냐면 전문적인 기관, 조직들을 가진 직업이지.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아, 별거 아닌데 따지고 보니까 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컴마 while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부드럽게 읽히는 문장이야. 됐습니까? 넓은 바닥에는 뭐가 있다? 많은 직업이 있다. 유소년 혹은 고등학교 운동선수 팀을 갖고 있는. 됐습니까? 컴마 while 반면에 좁은 팁에는 적은, 거의 없는 매우 부러움을 사는 직업들이 있다. 뭐를 가진 전문적인 조직을 가진 데서. 오케이. 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단절은 없어. 단절은 없고 얘의 소재 그리고 해석으로 가셔야 돼. 됐습니까? 읽어볼게. But 그런데 똑같은 스포츠의 코치들, 어디에서? 큰 대학교에서 똑같은 스포츠에 대한 코치들은 can become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될 수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1년에 1 million, 그러니까 100만 달러죠. 10억 이상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대학교 총장들의 월급과 똑같은 거. 와, 개꿀이다. 그쵸? 좋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but가 있으니까 앞과 뒤의 내용이 좀 반전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재는 코치들의 뭐 연봉 이런 거 같아. 됐어? 가볼게요. 읽어보자고. The process of job advancement, 어떤 직업 진출, 승진에 대한 절차인데 어디에서? 필드, 스포츠의 필드에서 뭔가 직업 승진하는 그런 절차가 비교가 된대. 뭐랑? 피라미드의 모양과 비교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승진의 절차가 이런 거야. 이런 피라미드 같은 거. 됐습니까? 오케이. 넓은 바닥에는 여기지. 넓은 바닥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유소년이나 아니면 하이스쿨 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가 있다는 거지. 반면에 네로딥 여기지. 여기에는 매우 부러움을 삼은 정말 적은 양의 직업들이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많은 스포츠 직업들이 있지. 이게 제 총. 그런데 경쟁이라는 게 더욱더 터프해져. 어려워져. 누군가가 그녀의 길을 위로 올라갈 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을 때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 경쟁이 치열해지겠지. 왜? 수가 적어지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도 나쁘지 않죠. 다양한 위치의 연봉이 상응하는데 이 피라미드 모델과 상응한대.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많이 번다. 이 얘기겠지. 예를 들면 하이스쿨 풋볼 앤 바스켓볼 코치스인데 고등학교 뭐 풋볼이나 농구 코치들은 종종 선생님이야. 이 사람이 약간 더 많은 추가 수당을 받는데 뭐에 대해서?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내셔널 풋볼 리그, NFL, 그리고 내셔널 바스켓볼 어소시에이션, 뭡니까 이거? NBA야. 잠깐만 친구들. 아니 이게 개인적인 상식이긴 하지만 여기서 하이스쿨이었어. 갑자기 한 단계 더 올라가니까 NBA래. NBA는 친구들 뭡니까? 제일 권위 있는 농구 대회 아니야. 미국에서 하는 거. 어떻게 이게 한 단계 위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어. 근데 못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헤드 코치가 받는데 몇 배 더 많은 수당을요? 베스트 페이, 가장 많이 받는 캠퍼스의 그 짱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단절이 약간 상식상 하이스쿨 한 단계 위가 어떻게 NBA겠냐마는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 단절은 없었어. 그러면 소재가 뭐야? 코치 연봉이지. 됐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어디입니까? 그 얘기하는 게 여기부터지. 됐어? 뭐라고 하냐면 하이스쿨 코치는 약간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약간 엑스트라한 차지를 받는데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더 올라가면 이거다라고 하는데 잠깐만 이 얘기를 보니까 여기는 뭐야? 큰 대학교지. 그러면 하이스쿨보다 높은 게
얘일 것이고 그 한 단계 위가 대학교 위가 MBA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고서 그 중간 과정이 여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까? 아, 예를 들면 하이스쿨 코치는 조금밖에 못 받아. 근데 대학교 코치만 돼도 꽤 많이 받는다. 요거 아니야. 그런데 궁극은 NFT나 아니면은 MBA다. 요거 아니야. NFL이나.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5번에 갈 수밖에 없다. 단절은 느껴지지 않으나 뭐를 보니까 위에 있는 소재를 보니까 아, 겹치는 게 코치 연봉이 4번, 5번 사이인데 정확하게 여기보다는 많이 받고 여기보다 적으니까 5번이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쌤도 유독 힘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정리하면서 얻어갈 건 진짜 많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시간이 더 오버했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잘 복습을 좀 하시면서 정리하면 진짜로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정말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어휘 마찬가지, 구문 마찬가지, 독해적인 이해 마찬가지. 문제가 어려웠어, 뒤에 부분이. 그러니까 한번 차근차근 이 개념, 이 문제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어떤 풀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익히라고. 아, 근거가 되게 협소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해석이랑 소재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구나.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인식하시면서 그런 유형이 나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고생 많았고요. 다음 회차에서 똑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들.